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레스터 원정에서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콘테의 토트넘. 경기가 시종 일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도 콘테는 경기 중 전술적인 변화를 빨리 가져가지 않았고 사실상 늦은 타이밍의 교체는 큰 변화도 없었을 뿐더러 이미 흐름도 상대에게 완전히 내어준 상태였습니다. 그의 승부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던져진 셈이었죠. 혹자들은 손흥민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기에서 분명 손흥민 선수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날 손흥민 선수만 부진했다면 그건 선수 개인의 몫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케인과 쿠루셉스키 또한 각각 슈팅 단 1개씩만을 기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공격진 전체가 부진했습니다. 아니, 공격진이 아니라 사실 11명 전원이 다 부진했죠.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부진하다면 그건 응당, 감독의 선택에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콘테는 늘 똑같거나 비슷한 포메이션과 선수 선발로 경기 운영에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성향은 경기 중에도 마찬가지여서 무언가 강력한 변화가 필요할 때에도 고민만 하고 있다가 너무 늦은 타이밍에 선택을 내리곤 하죠. 그는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감독입니다. 콘테의 무변화 답답 축구를 보고 있자니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계몽사상가였던 게오르크 리히텐베르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변화한다면 더 나아질 것인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더 나아져야 할 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콘테가 경기 전 또는 경기 중간에 변화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달라질 건 전혀 없겠죠. 그냥 그 상태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더 나아져야 한다면 그 순간에는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콘테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아주 때로는 3백을 버려야 한다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콘테가 정령 3백을 버릴 수 없다면 그래도 그 안에서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루크 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왼쪽 풀백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좋은 선수고 특히 컨디션이 좋은 날은 좌측에서 공수 양면에 있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수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시도했던 건 이번 시즌 맨유의 새로운 수장이 된 에릭 텐하그 감독. 텐하그 감독에게도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팀 내 주전 센터백인 맥과이어가 수비에서 매우 불안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맥과이어와 린델레프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자 텐하그 감독은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였던 노팅엄전에서 루크쇼를 과감하게 중앙 센터백으로 기용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루크쇼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쇼는 수차례 맥과이어를 벤치에 앉히고 센터백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루크쇼가 이전에도 센터백을 본 적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0 시즌에는 3백의 좌측 스토퍼를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4백 체제에서 중앙 센터백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텐하그 감독은 맥과이어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루크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텐하그 감독은 이번 주 프리미어리그 경기였던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이런 탄력적인 변화에 다시 놀라운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루크쇼를 센터백으로 기용해 경기를 치르다가 후반 들어 리즈의 파상 공세에 밀리기 시작하자 쇼를 다시 왼쪽 윙백으로 전환시켜 좌측 공격에 가담시켰고 기가 막히게 쇼가 얼리 크로스를 올리며 래시포드에게 결승골 어시를 해냈습니다. 후반전 크게 밀리던 상황에서 이 결승골은 정말 이제 완전한 전술 변화를 통한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콘테에게는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토트넘으로 돌아가보죠. 토트넘에도 맥과이어와 비슷한 선수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적이며 수비에서 실수를 연발해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에릭 다이어가 바로 그 선수죠. 다이어의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는 3백을 고수하며 다이어를 중앙에 세우고 있습니다. 상대가 슈팅을 시도하는데 각도를 좁히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기만 하며 멀뚱하게 있었던 다이어.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콘테. 물론 다이어를 선발 제외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그 선택이 랑글레였죠. 텐하그 같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텐하그 전술 변화를 참고 삼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릭 다이어가 문제가 되어 3백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3명의 수비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이때 콘테가 선택하는 일반적인 답안은 산체스, 탄간가, 랑글레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토트넘 수비에서 가장 발군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선수는 누가 뭐래도 로메로겠죠. 로메로를 중앙에 배치해 가운데는 물론이고 좌우 부족한 수비 커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좌측은 벤 데이비스 또는 랑글레 중 컨디션이 더 좋은 선수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메로가 뛰던 우측이 비게 되는데요. 이곳에 콘테처럼 탄간가나 산체스를 넣는 것이 아니라 저는 터나우가 선택했던 것을 비슷하게 차용해 과감하게 에메르송 로얄을 넣을 것입니다. 마치 루크쇼를 센터백에 기용했던 것처럼 말이죠. 에메르송 로얄. 분명 공격력에서는 답답함을 보여도 수비력에서는 상당히 준수한 선수입니다. 로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질 나쁜 크로스와 막히는 돌파 등 대부분 답답했던 그의 공격 작업에서였습니다. 수비에서는 상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내어주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비교군이 되는 루크쇼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선수 각각 이번 시즌 리그에서 19경기, 18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에메르송은 공격 가담이 좋은 쇼와 비교해 어시스트 같은 패싱 기록에서 밀리기는 하지만 수비에서는 비슷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의 경기당 태클 횟수는 1.2지만 로얄의 태클 횟수는 1.9로 더 높고 경기당 점유율 싸움에서는 둘 다 0.4로 같습니다. 상대에게 드리블로 제쳐지는 비율도 0.3과 0.4로 비슷하고 공을 걷어낸 횟수는 쇼가 1.6, 로얄은 2.3으로 로얄이 더 높습니다. 쇼는 본인의 실수로 인해 상대가 슈팅을 가져간 것이 2회 있지만 로얄은 그런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페널티를 내어준 적도 없죠. 단 쇼가 가로채기 면에서 경기당 1.2로 0.7의 로얄보다 더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네요. 이처럼 에메르송 로얄도 수비적인 부분만 보면 루크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쇼는 3백에서라도 센터백 경험이 있지만 로얄은 토트넘에서 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작점은 반드시 있기에 루크쇼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겠죠. 로얄에게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쇼는 지금 4백에서 센터백을 맡게 되며 수비 부담이 큰 상태로 경기에 나서게 되지만 로얄은 3백에서 우측 스토퍼를 맡게 되기 때문에 수비 부담이 비교적 적고 적응도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로얄의 신장은 183으로 178의 루크쇼보다 5cm나 더 크며 맨유의 또 다른 센터백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175보다는 8cm나 더 큽니다. 그래서 공중볼 수비에서 그들보다 부족한 순발력을 신체적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겠죠. 또한 로메로를 중앙에 놓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공격 지원 때문이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만약 중앙 로메로에 우측 탄간가나 산체스를 넣으면 오른쪽에서의 공격 지원이 거의 안 됩니다. 하지만 로얄은 우측 풀백과 윙백 전문이기 때문에 확실히 탄간가나 산체스보다 오른쪽 측면에서 더 공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벤 데이비스, 로메로, 로얄이라는 백스리를 가동하면 수비에서의 불안한 다이얼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측 수비를 공격력이 떨어지지만 수비력이 좋은 로얄을 한 칸 아래로 배치시키고 반대로 수비력이 약하지만 공격력이 좋은 신입생 페드로 포로를 윙백으로 전진 배치시킨다면 공수에서 밸런스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잉여 자원이 되는 다이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는 다른 문제점과 연결점이 생깁니다. 토트넘에게는 벤탄쿠르의 부상이라는 악재가 덮쳤습니다.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벤탄쿠르의 시즌 아웃까지 예상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밀란과의 첫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이번 챔스 원정에서는 중앙 투미들 자원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현재 스킵과 파페사르 이렇게 2명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이 선수 2명은 지금 더 힘든 상황입니다. 폼도 안 좋고 파페사르 같은 경우는 챔스 같은 큰 대회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이번 밀란과의 경기가 원정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기록해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수비적인 무게중심이 높은 경기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백스리 앞에 수비진을 보호해줄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봤을 때 사르 스킵 조합은 힘에서 너무 밀리는 형세죠. 그래서 과감하게 다이어를 수비형 미들로 올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포체티노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포체티노는 센터백을 보던 다이어가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비형 미들로 포지션 변경을 시도했던 감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리뉴가 다시 센터백으로 내려놓았고 콘테도 계승하고 있는 상태죠.
그 이야기는 다이어가 수비형 미들로도 충분히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거기에 비수마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생각해 볼 만한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이어는 상대에게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게 센터백일 때에는 문제가 심각한데 그 앞선에 위치한 수비형 미들일 때에는 그것보다는 분명 문제가 덜할 것입니다. 물론 슈팅을 안 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슈팅을 주더라도 성공 확률이 떨어져서 상대에게 제껴지며 수비 밸런스 붕괴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덩치가 큰 다이어가 앞선에서 수비를 봐준다면 토트넘 수비에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방에 호러쇼를 하던 그의 모습도 안 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콘테가 무조건 3백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이번 밀란전 또는 남은 경기에서 변칙을 만들어내기 위해 불안한 다이어를 센터백에서 제외시키고 로얄을 3백에 넣고 다이어를 수미로 놓는 등의 무언가 변화라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비가 불안한 팀이기에 공격진마저도 수비에 쏟아부어야 하는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리히텐베르크가 말한 것처럼 이런 변화가 더 나아질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져야 할 때 변화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동의합니다. 맨유의 최고 황금기를 만들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최고의 성적을 그토록 오랜 시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단순히 그의 전술을 고집해서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선수에 따라 그의 전략 전술을 계속 바꿔나갔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를 계속 고집하는 전술로는 퍼거슨경 같은 오래가는 명장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콘테도 알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역시 I guess.